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FOMC 회의 다음 주 앞두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ECB 회의도 끝났죠. BOJ 회의 끝났고 ECB 회의 끝났고 국채 발행 일정들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PCE 물가지수 나오겠죠. 그러면 FOMC 회의를 앞두고 맞출 수 있는 퍼즐들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론은 제가 주말에 자료 다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ECB 관련된 내용하고 자산시장 움직임 한번 점검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E 관련된 지표 보면 아틀란타 페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이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2.7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이요. 요새는 지표까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속 공개를 하니까 시장에 그다지 큰 충격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도 지금 2.6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설사 2.6보다 좀 넘어서서 2.7 돼도 이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4년 올해 1월은 2.3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표 곧 나올 테니까 한번 비교해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마무리되고 이제 회의만 기다리면 되겠다. FOMC 회의 가늠하는 퍼즐 게임 마무리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B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었던 유동성 공급,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 공급하는 프로그램 또 ECB 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거 마무리될 것이다. 결국 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 얘기 또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또 정리할 만한 그런 얘기 또 나왔죠.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중요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블룸버그 인터뷰 때 이 블룸버그 인터뷰가 그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의 한 발언 여름까지 정책 지속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렇게 여름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는 3월 회의 전에 2번 정도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동안 임금이 상승하면 구매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소비가 촉진되고 그렇다면 올해가 성장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한 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좀 더 진행해야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 거의 추가해서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 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대답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더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합치면은 우리가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 채권 투자할 때 관심이 많잖아요. 이 중립금리 자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페드 쪽에서도 이런 얘기하면은 채권 시장은 그다지 올해 큰 수익 내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시세가 이미 진행이 됐고 반등이 나왔고 근데 목표 타겟 레이트가 그렇게 낮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채권 투자 이번 FOMC 회의 지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ECB에서 또 그런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주요 자산은 FOMC 미팅 대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골드, 그다음에 달러, 엔 모두 다 옆으로 기고 있죠.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FOMC 회의를 지켜보자. 벌써부터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 모멘텀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산시장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국채 쪽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가고 있긴 있는데 이번 주에 국채 입찰 지나면서 급등락은 나타났지만 이 밴드 내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습이 역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인지 헤드앤숄더로 이쪽 어깨 같은 어깨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어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크게 내려갈 룸이 있는지는 FOMC 회의 지나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갈 것인지 이쪽으로 올라갈 것인지 인플레이션 지표 곧 나올 지표가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제 생각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너무 빨라요. 패드도 빠르고 언론도 빠르고 그리고 국채 발행 이렇게 한가한 적은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가하면서 국채 시장도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 다음에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대기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제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했었죠. 여기 위기급 재료들, 그 다음에 중립금리 얘기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QT, RRP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 일정, 그 다음에 예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BOJ, ECB 추가해서 또 중국 쪽에서 나온 그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주말에는 FOMC 앞두고 총 정리하는 그런 자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